안녕하세요. 산티아고 순례길 설명하는 미코입니다. 오늘은 복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장 역시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음성이 잘 안 들린다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티아고 순례길의 그 평균 날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 긴 길이잖아요. 800km고 5개의 지방을 지나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5개의 도를 지나가는 굉장히 긴 길이기 때문에 이 날씨를 딱 어떻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 무리이긴 합니다. 또 높은 곳을 가는 데도 있고 또 일반 평지를 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 기온과 그 강수량을 설명드리는데 이거를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대략적인 날씨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봄은요, 지금 약간 흐리죠. 흐리고, 그 다음에 조금 해가 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은 해가 나고, 맑은 날씨. 가을은 흐리고, 비가 오고, 해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굉장히 흐린 그런 날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는 봄에는 9도에서 21도. 일반적인 날씨죠. 여름에는 15도에서 28도. 그리고 가을은 6도에서 14도. 겨울은 3도에서 12도.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은요. 이 최저 온도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도 9도면 굉장히 춥죠. 네, 그 늦가을 날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리고 여름도 15도. 여름의 최저 온도가 15도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예. 이것도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낮은 곳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을은 6도. 더 낮죠. 그리고 가을은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는 그런 때입니다. 그다음에 겨울은 뭐 보나마나 추운 날씨인데 영하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춥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의 해양성 기후가 있어서 우리나라 겨울에 비하면 좀 따뜻한 편인데 겨울은 굉장히 흐리죠. 눈이 좀 많이 오고요. 근데 비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비가 꽤 옵니다. 비가 꽤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자, 월별로 보면요. 그 1월 달, 2월 달 보시면은 한 달에 어 6일에서 8일 정도가 비가 와요. 11월, 12월, 11월, 12월도 한 달에 8에서 9일 정도 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10월 12일 날 레온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 갔습니다. 그때 총 13일을 걸었거든요. 근데 비는 총 12일을 맞았어요. 12일 동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0월 달이 옥토버가 8일로 돼 있는데요. 예. 틀리죠. 예. 훨씬 더 많이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또 이상 기온도 있고 해서 이 수치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온도가 꽤 낮다. 봄, 여름에도.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비가 좀 많이 온다. 예. 봄에도 꽤 옵니다. 예. 그리고 여름은 비가 잘 없어요. 예, 건조합니다. 대신 덥죠. 한낮에는 28도라고 돼 있지만 28도보다 더 체감 온도는 더 올라가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이제 복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기본 복장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챙겨 가실 그런 그 복장인데요. 반팔, 반바지, 그리고 긴팔, 긴 바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재질을 고어텍스로 생각했는데요. 고어텍스 방수도 약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도 좀 막는 윈드스토퍼 그런 점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조금 이제 그 보온을 하기 위해서 여름은 필요 없습니다만 봄 가을에는 요런 그 패딩도 하나 넣어 가시면 예, 좋겠죠. 겨울에는 이거 더하기 더 큰 이제 그 패딩이 필요하죠. 패딩이나 아니면은 보온 옷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에는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또 비가 좀 오기 때문에 예, 습해지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그 겨울이랑 좀 다른 겨울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패딩보다
그 후리스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를 하나 더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몸에 좀 붙어야지 이게 좀 덜 춥고, 패딩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맑은 날씨, 예, 건조한 겨울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지도 이거를 이제 그 반바지와 긴 바지를 따로 가져가시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컨버터블 바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퍼로 잠갔다가 잠궈서 이제 반바지가 됐다가 긴 바지가 되는, 유럽 순례자들은 거의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네, 그거 하나 하면은 다 끝난다고. 그래서 길게 가시는 분들은 뭐 더 가져가도 되지만, 짧게 가시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컨버터블 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말 중요하죠. 양말은 모양말, 울 양말, 예. 면 양말은 아시죠? 예, 땀 나고 그다음에 오래 신으면은 이게 뻣뻣해지고, 그리고 물집이 잘 생깁니다. 예, 땀이 잘 차고. 그다음에 조금 추울 때 가시는 분들은 장갑, 그리고 스틱을 많이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또 장갑이 필요하죠. 장갑 가져가시고요. 모자도 챙이 넓은,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챙이 넓고 여기에 방수까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챙겨가시면은 기본 복장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방수 복장이에요. 아까도 그 비 오는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비가 오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는데 이게 즐길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순례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판초 우위인데, 예, 예전에는 뭐 판초 우위도 안 가지고 가고 그냥 그 왜 우리 응원할 때 쓰는 일회용 그런 거, 그 우위, 비닐 우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비가 세차게 오는 때는 이 판초 우위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판초 우위의 좋은 점은 이 뒤에 배낭을 이렇게 맬 수 있죠. 여기처럼 이렇게 배낭을 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약간의 하체도 무릎 정도까지는 좀 비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또 보온의 효과도 있고요. 근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 이 팔 부분이 이게 약간 우리말로 헤벨레 하다 그러잖아요. 헤벨레 하는데 여기 이제 단추가 있어서 이렇게 채우게 돼 있긴 해요. 근데 이 팔을 흔들면서 걷잖아요. 특히 또 스틱을 이렇게 짚으면서 가다 보면은 이 물이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예. 이 손목이 다 젖으면서 그게 점점점 올라가서 팔 전체가 젖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요 목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또 이쪽으로도 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가 그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저도 이제 순례길을 5번, 6번 갔다 왔죠. 6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지난 10월 달에 갔다 왔을 때만큼 비가 많이 온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비를 맞았는데, 그 폭우고요. 거의 각도가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쏟아져요. 그러니까 얼굴로 비를 맞고 그 얼굴에 맞은 그 물들이 이렇게 흐르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저도 이제 판초 위를 입고 갔는데, 이 판초 위의 그 재질도 이게 그 완벽하게 그 방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천이다 보니까. 천은 스며듭니다. 우리 우산도 보면은 그 천이잖아요. 우산도 비를 계속 맞다 보면은 안쪽으로 습기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아주 촘촘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초 우위도 그 재질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물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안 입은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벗어 보면은 안에가 다 젖어 있는,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이 판초 우위는 중요하고, 색깔은 웬만하면 좀 짙은 색깔 사지 마시고 밝은 색깔을 사세요. 왜냐하면 그 찻길 옆으로 이렇게 지나다닐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눈에 좀 잘 띄고, 어두운 색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차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자, 여기에다가 그 바지를 그냥 일반 원래 입던 바지에다가 바지를 입고 걸으면요, 여기 모서리에 있는 물들이 다 떨어져요. 바지로 떨어져서 바지가 젖습니다. 바지가 어디서부터 젖냐면 이렇게 무릎이나 종아리 정도에서부터 젖는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패치라고 하죠. 방수 스패치를, 이거 롱 스패치입니다. 긴 스패치. 무릎까지, 무릎 거의 밑에나 아니면 무릎을 덮는 스패치인데,
요런 거를 구입하셔서 이렇게 걸어가 되는데 제가 이번에 겪은 비는 그 이상이어서 이걸로도 안 돼요. 방수 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방수 바지를. 그리고 방수 바지가 요새 입기 쉽게 잘 나와 있어서요. 그냥 신발 벗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입었다가 벗을 수 있어요. 여기 옆에가 다 터져 있거든요. 옆에가 다. 이거를 그냥 쭉 이렇게 지퍼를 내리면은 그냥 쉽게 입었다가 벗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다 입은 상태에서도 비가 스며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왔던 거죠. 10월 달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초 위 이 손목 부분, 요게 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의 재질에 따라서 물이 스며든다고 했는데 이거를 보완한 판초 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파는 건데 지금 이 노란 색깔 이거 보면은 손목 요 부분이 이게 딱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고무줄처럼 돼서 요 사이로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우이 형식 우이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넓지 않은데 얘는 뒤가 넓어서 배낭을 맨 상태에서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재질이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실리콘이 거의 100% 방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투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 가을에 가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비를 좀 이렇게 방수 역할을 하는 그런 옷을 가져가셔서 비를 좀 막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밑에 신발이 있잖아요. 신발을 이 위에 여기 신발 여기 이제 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요 위쪽에.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다 덮는 그런 스패츠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해도 좋지만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신발이 방수 잘 되는 신발을 신든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다 젖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가실 텐데 그냥 물이 이 정도 차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발목까지. 그러면은 그냥 신발이 푹 담궈지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방수 신발도 그 안에 다 젖습니다. 나중에 말리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방수 복장은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이 방수 복장에서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그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하셔서 본인이 가시는 계절에 맞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방수 복장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가을. 예. 봄이면요. 봄이라도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가져갈 것 같아요. 방수 바지랑 반초우이. 예.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때 갑자기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 대비를 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가을에도 제가 11월 달에만 2번을 갔어요. 근데 그 2번 다 비가 한 번 오거나 거의 안 왔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온다는 11월인데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봄에도 봄, 가을에 주로 가시는데 봄에도 방수 장비를 좀 잘 챙겨 가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타 필수 준비물은 뭐 복장이랑 관련이 있어서 제가 쭉 말씀드리면 스틱. 예, 저는 스틱을 꼭 추천해 드리고요. 스틱도 이렇게 옛날 그 3단 접이 말고 4단 접이. 예. 그래서 이제 가방에 쏙 들어가게끔 돼 있는 스틱. 무릎에 그 주는 하중을 많이 분산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글라스. 그다음에 헤드랜턴. 헤드랜턴 왜 가져가냐 하는데 쓸 일이 꽤 있어요. 한 3-4번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하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안개가 끼면은 또 이렇게 점등식으로 이렇게 켜야 될 때가 있고 또 만약에 알베르게에서 주무신다. 전체 소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라도 켜가지고 뭔가 이게 하셔야 되고 또 아침에 또 약간 이제 늦게 가시는 분들, 해가 짧을 때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불을 공동으로 쓰는 그 방에 있는 불을 갑자기 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켜고 헤드랜턴을 켜고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이제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병인데요. 물병은 가져가시면 좋죠. 근데 이제 짐이 되면은 그냥 그때그때 그 페트병에 든 물을 사서 드셔도 되고 물병을 가져가면은 그 현지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약수터 같은 게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수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드시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배탈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사 드시는 게 낫고요. 물통은 뭐 지금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물을 받아 가셔서 쓸 수도 있고, 예.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병인데 이제 보호물병을 가져가신다면 뜨거운 물 가져가셔서 중간 쉬는 시간에 커피 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보호대, 그 다음에 상비약, 그리고 바늘. 예, 아시죠? 이 발에 물집이 생겼을 때 그냥 손으로 뜯지 마시고 바늘로, 실이 붙은 바늘로 이렇게 통과시키면 물이 똑똑똑 이 실을 타고 흘러나가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딱 붙어 있습니다. 껍데기랑 살이랑. 그리고 발톱 자주 깎아주시고요. 손톱, 발톱. 세면용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알베르게를 만약에 다인실을 쓰신다면은 이제 침낭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개인 침낭. 그리고 수건. 예, 자물쇠, 안대와 귀마개. 이거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주는데요. 버리지 마시고, 어, 가끔 이렇게 같은 방에서 주무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불도 계속 켜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코도 많이 고시고, 밤에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화 통화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마개,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좀 사서 조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뭐 드신다든지 할 때 필요한 이런 맥가이버 칼, 이런 것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준비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순례길을 걷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물, 복장과 기타 준비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